전 세계 8위 해운 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이라면 국내 재계 19위 대기업이 부산에 오는 건데 글로벌 허브 도시를 꿈꾸는 부산과도 딱 맞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현대상선인 HMM은 시가총액 11조 원, 자산가치 26조 원의 국내 재계 19위 대기업입니다. 지난 2016년 경영 악화로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의 관리를 받았는데 7년이 지난 지금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HMM 인수 전에 할인과 동원 이렇게 두 기업이 뛰어든 가운데 아예 유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HMM 부산 이전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새 동력을 찾는 부산시 입장에선 대기업 유치는 딱 맞는 생존 전략입니다. 대통령까지 약속한 글로벌 허브 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전 세계 8위 글로벌 해운 기업인 HMM이 유치 1순위입니다. 직원 2천여 명에 한 해 세수만 200억 원, 유보금 10조 원의 대기업이 북항에 온다면 랜드마크급 개발도 가능합니다.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세수 정대 효과뿐만 아니고 부산시를 글로벌 허브 중심 도시로 만들게 되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지금이 딱 HMM이 내려오기 좋은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HMM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룹 매각보단 부산 집중으로 돌파구를 찾는 건데 부산 이전에 반발하는 산업은행과 달리 노조가 적극적입니다. 북항의 랜드마크급 본사 건물 건립과 북항 동구장 건설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그 특정한 이익을 배불리게 할 것 같으면 지역 경제를 위해서 부산항에서 돈 번 만큼 기여할 수 있게끔 HMM 동구장 같은 걸 지어가지고 지역 경제에 그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의 해운 기업이 부산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부산의 대기업 유치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던 50대 환자가 돌연 심정지로 사망했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이 30분가량 심정지를 방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유족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도의적 책임밖에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5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50대 A씨. 시술은 잘 끝났지만 이틀 뒤 갑자기 심정지가 찾아와 병동에서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을 듣기 위해 유족 측이 병원을 찾았는데 담당 의사는 황당한 말을 전했습니다. 30분 동안 확인을 못했다, 심정지 상태를. 심정지 오고 30분 뒤부터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심정지가 찾아온 뒤 30분 동안 환자가 방치됐다는 말입니다. 유족 측이 제공한 당시 녹취록에서 담당 의사는 심정지를 알리는 알람이 있었지만 당직 의료진이 다른 병동을 돌고 있었고 새벽 시간이라 알람 소리도 줄여놔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심정지 가능성이 있던 환자라 심박수 모니터링까지 했지만 심정지 발생을 놓친 겁니다. 담당 의사는 법무팀과 보상을 논의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도의적으로 도와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천만 원, 3,500만 원을 말씀하시길래 그러면서 수용이 힘들면 법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내형이 젊으세요. 초등학교 이제 자녀도 있고 한데 이 3,500 가지고 누나가 버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안 되거든요. 취재진은 수차례 병원 측에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고 병원 측은 유족에게 연락해 인터뷰에 응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기후위기와 바다 주변 개발로 우리나라의 대표 해초류인 잘피가 1970년에 비해 80%가 사라졌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잘피 숲을 복원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토판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도 실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남 남해군 창선면 앞바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초류, 잘피라 불리는 거머리말이 군락을 이루던 곳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주변 개발로 잘피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기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갈피가 좀 망가지고 나서는 지금은 별로 많이 그 숫자가 없어요. 이 갈피가 많이 없으니까. 잘피는 물고기의 생활 터전이고 산란지입니다. 단순히 잘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잘피를 비롯한 바다숲을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원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다숲 조성은 성체를 이식하는 방식보다 이렇게 씨앗이나 포자를 심는 방식이 더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점토로 만든 판에 진흙과 잘피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바다에 바로 뿌리면 물살에 휩쓸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점토판이 잘피 씨앗이 바닷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수시간 동안 그 강도가 유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물속에 넣고 나서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 풀어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뻘하고 똑같은 모양이 돼버립니다. 잘피는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블루카본이기도 합니다. 육지보다 50배 이상 뛰어난 탄소 흡수원으로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탄소를 잘 고정할 수 있는 3대 생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탄소 고정이나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잘피숲이 복원되면 물고기들이 돌아와 지역 어민들의 어획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웹툰이나 그래피티, AI 작품 등 현대미술의 주변부에 자리 잡은 작품을 선보이는 예술 장터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미술 투자에 관심이 높은 MZ세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예술의 확장을 지향하는 어반 브레이크 X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작가 1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만든 거대한 그래피티 네온 터널이 등장합니다. 폐차장에 벌어진 자동차 2대를 활용해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즉석에서 아트카로 바꾸는 대결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제 관객분들이 오셔서 어느 정도 편히 보실 수 있게 폐차 차량에다가 이제 조그만 면적에다 이런 식으로 그래피티들이 진행이 됩니다라는 걸 오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의 천재 소년 작가 니콜라스 블레이크의 작품들이 전시됐고 국내 작가들도 자신만의 감성으로 작가의 방을 꾸몄습니다. 웹툰과 그래피티, AI 작품 등 기존의 아트페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예술품들을 선보인다는 것이 어반 브레이크 X 부산의 특징입니다. 제 작품을 보면서 쓰레기라는 것이 이렇게 재료로도 쓰일 수 있고 뭔가 친근하게 쓸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재활용 문화라는 게 굉장히 밀접하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MZ 세대들에게 수집 열풍을 일으킨 희귀 스니커즈 30여 점도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 10월 세계 최대 스니커 쇼인 스니커콘을 앞두고 한정판을 미리 공개하는 것입니다. So we're trying to give them a platform for them to buy, sell, and trade their favorable sneakers, and also share their stories about how they got into sneakers. 또 부산 지역 로컬 브랜드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 브랜드로 참여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아트페어가 부산에서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큰 행사에 저희가 부산을 대표해서 카페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AI와 다른 환경이 콘텐츠가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지역인 로컬 브랜드와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어반 브레이크 X는 이런 윈터 아트 페스티벌로 이렇게 다양한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서울에 이어 열리는 어반 브레이크 X 부산은 백스코에서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엑스포라는 목표가 사라진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진합니다. 특별법까지 제정해 부산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일주일 만에 TF팀을 출범시키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표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 가덕 신공항 건설 등 현안을 넘어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이 중심이 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부산이 영호남 남부권을 아우르는
거점 도시가 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산의 이 글로벌 허브 도시화, 우리 남북권의 거점 도시화라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국제 금융을 중심으로 설명한 윤 대통령의 그림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곧바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남의 우주항공, 울산의 유니스트 등 각자의 강점과 미래를 함께 살릴 글로벌 허브로서 부산의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또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되기 위해서 어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특별법은 정말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사람, 돈,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지만 성격과 범위 등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금융을 중심으로 물류, 디지털 등 강점을 살리기 위한 규제 특례와 권한 이양, 지원 확대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가덕 신공항과 북항, 산업은행 등 현안의 조속한 이행도 포함될 예정인데 일주일 만에 TF팀부터 출범했습니다. 여기서 기업하기 좋고 사람들이 여기서 물류와 사람이 흐를 수 있도록 규제 다 풀어주고 확실한 세제 혜택을 줘서 여기서 산업 활동하기가 편안한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환경 중에 일부가 공항이 될 수 있고 물류, 항만 이런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2006년 제정돼 제주를 바꾸는 데 성공한 제주특별법을 벤치마킹 중인데 아직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이 글로벌 허브 도시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어떠한 상과 내용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는 속에서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 일정 정도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시민들의 실망을 지우고 미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걸 RE100이라고 부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도 대응에 나서야 될 상황인데요. 국내 최초의 RE100 실증센터가 경남에서 본격 가동되면서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기로 한 LG전자. 경남 창원 공장 역시 민간 발전 사업자 주도로 공장 옥상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공간의 한계 탓에 중소 중견기업은 엄두를 내기 힘든 방식입니다. 태양광 패널부터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기, 수소를 연료로 발전하는 연료전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창원 그린에너지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는 창원 국가산단 내 기업 4곳에 공급됩니다.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여러 기업과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실증 사업입니다. 일반 산업용 전력보다 비싼 재생에너지 전력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모델을 실험하는 겁니다. 제 인력으로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를 통해서 그러한 그 인력과 시간을 줄이면서 그 재생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의 실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6월 준공 이후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인 볼보 중장비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볼보의 계획에 고심이 컸지만 실증 사업 참여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30%를 넘기면서도 오히려 비용은 10%가량 줄였습니다. 비용적인 부분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란 또 무형의 효과를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디긴 하지만 수출 기업이 밀집한 동남권에서 대한민국 산업단지 탄소 중립의 기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이 오늘 부산 포럼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칠흑 같은 터널에서 나오지 못해도 만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당초 포럼에 참석해 특강을 하려고 했지만 갖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10분 동안의 인사말로 대신했습니다.
장애원은 내일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엽니다. 지난 6일 부산에서 길을 걷던 20대가 맨홀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는 KNN 보도 이후 부산시가 균열에 취약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전부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구군은 이달 안에 부산 시내 맨홀 27만 개 가운데 하수도 맨홀 17만 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콘크리트 맨홀을 철제 맨홀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부산 기장군 이동항 인근 미영 양식장 그물에서 길이 11m의 참고래 사체가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포획 흔적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참고래는 위판이 불가능해 관련 시설에 연구용으로 넘기거나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부산 BDX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사업자 공모에 2개사가 신청한 가운데 부산시는 오늘 평가위원회를 열어 부산 BDX 컨소시엄을 선정했다며 앞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한 다음 올해 안에 사업자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부산이 보유한 다양한 가치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부산시가 코레일, 부산 진구와 손잡고 범천동의 철도 차량 정비단 부지 개발에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업무 협약을 통해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이 강서구 부산 신항역 인근으로 옮겨가면 남는 땅 24만여 제곱미터를 도심권 혁신파크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개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두 기관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출신의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를 영입 인재 2호로 발표했습니다. 이 씨는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뒤 넷마블과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 IT 업종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NC다이노스 창단에도 기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씨를 혁신 경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내일도 겨울비치고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 빗줄기가 잦아들겠는데요. 부산 등 동쪽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최대 80mm로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부산은 1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내륙은 10도 안팎으로 올라서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17도, 거창은 1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은 12도, 거제는 13도에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 18도가 예상됩니다. 양산의 아침 기온 14도, 김해는 13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평년 기온을 8도에서 11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